이보시오 번님네들,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게임입니다. 전투는 죽이느냐 죽느냐의 싸움으로서 함께 죽는 게임이죠. 그래서 흔한 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지략이요 전략이기에 싸움은 피할 수 있다면 기꺼이 피하는 것이 최상이라 함에도 러시아 푸틴은 힘의 논리로 기습 침략전을 감행했습니다. 반나절이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줄 알았던 전 세계인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인들의 외롭고 눈물겨운 민족적 저항은 지금 3일 밤을 넘기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막강 군대의 진격마저도 멈추게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 둘 다 죽는 길이요, 이겼다 해도 진 것보다도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결국 이번 전쟁은 껄끄러운 먹이를 먹으려다 목에 걸려 삼키지도 뱉지도 못해 죽어가는 미련한 아나콘다의 모습과 같은 상황으로 푸틴의 죽음을 알리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러시아의 푸틴은 히틀러의 무자비함과 비열함을 능가하는 만행으로 러시아의 국격을 히틀러의 신나치 모습으로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이미 서방 및 지구촌 민주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경제 침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가는 폭등할 것 같은 현상을 체감하고는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비축유 방출과 셰일가스의 증산, 그리고 서방 진영의 산유국들도 산유량 증산으로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이기에 오히려 가스 폭락의 장을 형성시켜 러시아의 가스 수출에 의한 재정의 치명적인 요인으로 소련 붕괴에 이은 두 번째 러시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잉여가스를 중국에서 수입해준다 할지라도 당장 이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요 이상으로 구매해줄 입장도 아닐 뿐더러 가스값이 폭락했을 시 폭락된 국제 유가 이상으로 구매해주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또한 전쟁이 끝난 후라도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가스를 판매하려면 국제시사 이하로 팔지 않는 한 러시아의 일방적 공급 중단 같은 위험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같은 값을 지불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가 곤두박질치면 전쟁을 원치 않는 러시아 국민들이 일어날 것이고 푸틴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해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삼켜 그를 다시 토해낸다 할지라도 이미 푸틀러국으로 각인된 국가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무형의 경제적 손실은 앞서 얘기한 손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몰락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푸틴의 오판, 푸틴의 실수는 히틀러의 최후와 같은 모습으로 푸틴은 스스로에게 몰락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죠. 자국민으로도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 결국 삼켰다 해도 죽을 것이요, 삼키다 뱉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러시아 히틀러의 몰락을. 예언 끝.